기역은 척수냐? 동그라미 기역은 팔의 골격근을 연결하는 말초신경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골격근이 팔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걔네들이 시작하는 운동신경이 나가는 이게 운동신경인데 그게 나가는 곳이 척수가 돼야 하겠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A가 채성신경 채성운동이라는 것 골격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B의 말단에서 무엇이 분비되냐라고 물었는데 이거는 부교감신경이니까 그럼 당연히 둘 다 아세틸콜린이다. 여기는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말을 했는데 아드레날린이 에피네프린 플러스 노르에피네프린은 그래서 사실상 그냥 같은 거다 라고 보면 되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기억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눈에 연결이 된다면 그림은 똑같고 눈일 경우 그럼 얘는 누구냐? 디귿이라고 하고 디귿은 누굴까요? 대뇌. 눈 굴리는 건 수위 운동이니까. 그렇죠. 얘도 똑같이 채성 운동이고 채성 운동 신경이고 그리고 이것은 대뇌가 되겠다. 눈 동자를 움직이거나 뭐 그러니까 눈알을 굴린다거나 눈을 깜빡거린다거나 하는 것도 해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얘 같았으면은 이거는 이제 중뇌가 되는 거겠고 그래서 동공반사와 관련돼 있다는 것까지 짐작해야 하는 거겠지. 동공은 이때 축소가 된다. 그리고 연거푸 나오게 된 건데 뭐 홍채와 골격근이잖아. 그러니까 3월에 냈던 거나 4월에 냈던 거랑 큰 차이가 없어. 그리고 이제 동공이 축소냐 뭐 이완이냐 이런 거를 내듯이 방광이 이완이고 축소되는 거 방광 이완 수축되는 것도 심장 박동을 촉진하는 그런 것들 호흡 운동 촉진하는 거나 아니면 소화에 관한 것도 소화기관에서 위나 소장이나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무슨 단어를 쓰냐면 수축력을 얘기한다고. 예를 들면 교감신경이 작용했다. 위에 작용했다. 소장에 작용했다. 위 근육에 있는 이게 누구의 수축력이겠냐고 위에 있는 내장근의 수축력을 얘기할 때 걔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교감신경 소화를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수축력이 감소하는 거고 소장도 감소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적이 있었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수축력이 일반적으로 이 정도일 때 자극이 좋아져서 교감신경이 작용하게 되면 수축력이 떨어져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위에 수축력. 그럼 이게 감소한다고 할 때 여기를 블랭크 해가지고 이거는 뭐게라고 물어볼 수 있다. 거기까지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EBS에 보면은 어떤 문제까지 있었냐면 그 방광을 잡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근육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는 두 가지 신경이 연결돼야 된다는 거야. 그게 하나는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겠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부교감신경이 여기서 연결돼 있다라고 할 때 그거는 지금 이 근육에서 방광을 수축시키는 거니까 실제로 이 끝부분이 여기를 연결만 됐다고 하면 또 한 군데는 보통 우리가 수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교감신경 말고 그 자율신경 말고 채성신경도 연결돼 있을 때 그게 방광이든 또는 대장이 됐든 뭐든 다 똑같이 자율과 채성의 합작으로 뭔가가 다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림 보고 판단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이런 거 해석 정도를 물어볼 수 있었고 그러면 이제 다 해결이 되겠죠. 23번의 작년 7월 합평도 이게 굉장히 닮아 있다는 거지. 21, 22, 23의 이 패키지는 보면 그냥 거의 다 똑같아. 마치 이게 출제자가 갔나 싶을 정도로 내용이 거기서 거기다. 근데 주로 내는 게 뭐냐면 될 게 별로 없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이거 신경 전달 물질 뭐냐, 뭐 나오냐, 그리고 뭐 빈도 아까 그 정도 내고 내지는 그랬을 때 작용이 뭐냐, 이게 축소냐, 아니면 확대냐, 뭐 이런 식의 문제. 동궁이 열린다는 것은 이게 열린 거고 이게 감소지. 그래서 여기가 동공이니까 확대. 동공이 확대된 상황은 교감 때문에. 그래서 상대의 눈을 보면은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다 했어. 좋아할 때, 싫어할 때. 싫어하는 건 아닌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한다,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설렌다, 설레지는 않는다. 설레면 교감이 흥분해. 왜 그래? 한창 연애할 나인가? 박씨? 이제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심장이 뛰기 때문에 그건 교감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지. 그리고 공부할 때도 똑같아. 공부할 때 약간 흥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니 적어도 그런 마음이면 좋은 거지. 설레는 마음이거나 뭔가 기대되는 마음이면 그게 마치 재밌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막 동공이 열리면은 눈동자가 청청하거든. 그런 애들이 있어. 타고난 애들이 있어. 그 받아들인 능력이 타고나. 왜냐면 이렇게 되면 빛이 많이 들어가잖아. 정보 수용력이 좋다는 얘기야.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기억하잖아. 그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 상황 전체를 다 기억하거든. 기억력을 좋게 만드는 방법은 교감을 활용하는 거지. 근데 교감만 쓰면 안 되고 부경함도 같이 쓰는 거야. 항상. 그걸 잘 조절하는 게 능력이야. 넘어가요. 여러분 이제 신경계 문제는 잘 풀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원래는 얘기하고 싶은 그 친구도 있어. 이게 3월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였죠. 개념 쪽의 문제를 틀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직 그 개념 완성이 조금 덜 돼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 그게 문제를 풀려보면 아는 게 아까 같은 문제에서 이걸 고민하면 좀 그래. 얘를 붙잡고 잠깐만 이게 뭐더라? 잠깐만 이게 뭐더라? 그거는 아직 안 돼 있는 거야. 정말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그냥 드르륵팍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됐을 땐 마킹을 기다리는 거야. 잠깐만 이게 아직 답이 안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자체가 이제 조금 아직은 모자란다 이거죠. 토론 항상성에서 시험에 뭐가 나올까 할 때 아마도 이번에 호르몬의 특징이 나올까? 안 나와요. 이런 거 안 나와. 낼 게 없어. 그럼 호르몬의 종류를 낼까?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시험에 나오는 호르몬은 몇 가지나 될까? 수능에 나오는 호르몬은 몇 가지나 될까? 거기 있는 정도. 갑상샘 이미 나왔고 앞으로 또 나올 수 있고 티록신 안 나올 리가 없는 애 중에 하나. 갑상샘에선 티록신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거 이게 물론 먼저 썼어야 되지만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거 뭐가 있냐면 ACTH랑 TSH랑 그 다음에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거는 슈퍼스타 호르몬 ADH. 사실상 수능에서 ADH가 안 나온다는 건 이상한 거지. 이거는 거의 100%라고 봐도 무방하고
요거는 얘랑 연결돼 있으니까 나오게 되면 피드백이거나 뭐 이런 쪽이겠고, 세 번 시험 중에서 한 번 정도는 나올 만한 애가 얘라면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90%나 되는 건 ADH고, 그거 3탑을 낸다는 얘기니까 3탑을 시험에 안 내는 게 이상하잖아. 그리고는 이제 또 누굴 내느냐? 이자. 여기서 인슐린 글루카곤은 사실상 역시 100%지. 그냥 뭐 얘를 왜 자꾸 내는가? 당뇨병 때문에. 당뇨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야. 그리고 부신에서 나오는 코티솔과 에피네프린 중에서는 사실 부신은 덧질에서 나오는 거 이게 코티솔하고 알도스테론인데 이게 잘 안 나와. 나트륨의 제흡수 촉진은 시험에 수능에 낼 만한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안녕을 고한다. 코티솔은 근데 코티솔의 기능이 뭐야? 코티솔의 기능은 당질을 얘가 지방, 단백질을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전환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코티솔의 얘기가 또 수능에 직접 언급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얘는 나올 수는 있어요.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은, 이 에피네프린은 아드레날린이고, 아드레날린은 노르에피네프린이고 다 말인데, 이때 아드레날린의 기능이 뭐냐? 혈당을 증가시키거나 이완을 촉진하거나 그런 것들이죠. 혈당과 관련된 모든 호르몬들은 다 중요하다. 얘의 기능이 무엇이냐? 인슐린의 기능이 뭐냐? 글루카곤의 기능이 뭐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다. 글루카곤은 주로 이걸 하죠.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요. 글루카곤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얘는 반대로. 근데 인슐린의 본래적 기능은 세포로의 인슐린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는 거. 그거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건 인슐린은 세포 내로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기능이죠. 네, 그렇습니다. 항상성 유지에서 그 아까 이제 교감과 부교감의 작용을 우리는 길항작용이라고 하는데, 길항과 피드백을 구별하지 못하면 아니 돼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길항과 피드백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길항은 반드시 상반된 뭔가가 있어야 한다. 부교감 대 교감이듯이 서로 싸워야 되고, 피드백은 지 혼자 조절하는 거지. A가 B를, B가 C를, C가 D를, 그럼 D가 B를 후려쳐서 그만하시오 이게 피드백이지. 그러니까 얘는 물질 대사 경로상에서 나타나는 되먹임 조절이로서 마지막 D양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이고, 이거는 둘이 싸우면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근데 여기서 하나 질문은, 피드백은 그럼 항상성 유지의 조절 메커니즘이 아닌가? 얘는 항상성을 조절하는 건 아닌가? 맞지 않을까? 맞지요. 왜냐하면 이 둘 다 항상성 유지의 원리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죠. 근데 여기서 어디가 항상성이라고 할 때 바로 이 D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성 유지로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혈당 조절에서 그거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이제 과거 한 4년 전, 5년 전에 비하면 혈당 조절의 내용 하나 바뀐 게, 그것도 분명히 교과서에 추가된 내용이야. 그게 뭔지 알아?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혈당 조절에 추가된 내용이 뭐야? 처음 듣나요?
근데 원래 알고 있었는데 이자가 스스로 조절한다. and 이자는 시상하고의 명령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조절 기관이 시상하고인데 중추가 시상하고인데 개의 명령을 받기도 하지만 지가 알아서 조절한다는 점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자가 지가 판단하여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뉘앙스가 있어. 시상하부가 이자를 조절하는 방식이 뭐야? 시상하부가 이자를 조절하는 방식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 시험에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뭐냐면 시상하부라고 하는 이 최고 중추가 각각의 기관들을 조절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때 하나는 자율신경을 통한 조절을 하거나 또는 호르몬에 의한 조절을 한다는 게 이 장의 핵심이야. 항상성을 유지하는 방법에는 이거거나 얘를 쓰는 방식이 있다. 근데 얘는 이자는 자율신경에 의한 조절을 받는 거라서 항상 우리는 이제 그동안 시상하부가 이걸 통해서 얘를 조절해야만 혈당이 조절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도 돼요. 명령을 받아서도 돼요. 이 스스로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지가 알아서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호르몬을 스스로 분비할 수 있구나. 수용체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자의 어떤 수용체? 뭐 혈당을 감지하는. 그거는 엄밀히 말해서 물론 수용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혈당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이자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알아서 조절되는데 그게 모든 사실 그 기관이 다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 위도 알아서 소화액을 분비하거나 하는 것이 있고 다 그렇게 독자적 조절 기관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중앙 집중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드백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우리가 좀 봐야 하는데 이제 혈당 조절과 일반적인 문제를 구별할 때, 자 80페이지에 보면 발자기 틀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것들을 보면은 4월 학평 말게 학평 문제들은 진짜 별 볼 일이 없을 정도로 그냥 무난하죠. 이런 걸 절대 틀려서는 안 됩니다. 개념의 정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1번 문제를 딱 보면 썰렁하지만 이걸 왜 실수를 해 이런 거를 그러면 안 돼. A가 TSH를 분비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TSH는 뇌하수의 전엽에서 나오는 거고 니은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서 조절된다. 모든 호르몬은 음성 피드백 조절이 돼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순환계를 통해 표적세포로 이동한다. 네, 그렇습니다.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이동하는 바로 내분비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번에 또 하나 수능의 약간의 어떤 패턴 변화로서 이제 좀 준비에 대해 이들의 관계. 여러분 이 혈당 조절에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 뭔지 알아요? 당뇨에 당뇨. 이런 당뇨, 땡뇨는 이형당뇨와 이형당뇨가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 원인도 알겠죠. 이형당뇨는 왜 나타나나요? 베타세포가 파괴된 원인은 다양합니다만 면역적 반응에 의해서 자가 면역이 발생하면 지가 항체를 만들어서 지세포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베타세포의 파괴는 보통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베타세포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느냐? 간단해. 이것저것 막 먹으면 돼.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 막 먹고 막 행동하면 당뇨병 걸려요. 100%. 그러니까 그 위험한 물질들을 거르지 않고 막 먹었을 때 그때 항원이 침입했는데 하필 애매한 놈이 들어오면 그 애매한 놈이 뭐냐면 베타세포인 듯 베타세포 아닌 베타세포 같은 항원이 들어오면
베타 세포에 있는 놈과 비슷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보면서 항체를 만들어. 그런데 가서 걔를 죽이려다가 너도 죽어라 하면서 베타 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살면 돼요. 진짜 막 사는 사람들이 보통 당뇨병 걸려. 그거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술 많이 먹고 막 하여튼 뭐 지저분하게 살아봐. 담배 피고 막 술 먹고 그런 게 아니 담배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겠지만 이게 그렇더라고. 담배를 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지저분한 곳에 가서 담배를 피워.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 회사에 내가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어떤 큰 회사에 그러니까 큰 건물일 거 아니야? 정문이 있고 여기 요런 데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다 구석진 데 가가지고 근데 사장이 지나가다가 이들을 보았대. 근데 이 사장은 그게 그 삼성 계열사였는데 이 사장은 담배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임원회의를 할 때 임원진들이 뭐 하냐면 담배 냄새 안 나게 하려고 막 몸에 뭘 뿌리고 하고 막 난리도 아니라는 거야. 당신 담배 폈냐고 막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 서 있는 이 부리들 보면서 지나가다가 막 약간 신경질적으로 저 사람들 다 잘라버리려고 막 얘기했다는 거야. 그 정도로 극도로 싫어하는 이. 근데 여기도 이 건물 뒤에 이 건물 이렇게 주차장 뒤쪽으로 가면 여기 1층이 그 식당이야. 그러면 그 식당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오면 약간 좀 뭐랄까 깨끗하진 않아요. 막 음식물 그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있고 막 그래서 깨끗하지 않은데 거기 밤에 가보면 애들이 거기 서가지고 막 담배를 피는데 담배 피는 사람들의 특징은 알지? 그냥 막 뱉어 막 뱉고 더럽고 막 그래. 거기 신기하게 담배 피는 장소는 귀신같이 안다 흡연자들. 여기는 피는 곳이다. 마치 냄새에 이끌려 더러운 곳을 찾아가는 그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아무튼 그렇게 오랜 세월 지내면 당뇨병 관련 확률이 높아져. 그러니까 기름짐을 먹어도 너네가 알아야 될 게 가공식품 많이 먹는 거 되게 위험해. 진짜 위험해. 인스턴트 가공식품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지방 먹어. 너무 막 그 싸구려 음식들 좋아하면 안 된다. 그 뭐더라? 뭘 태워 먹으면 극히 위험하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그 여러분 고기도 탄 거 먹으면 안 좋아. 다시 돌아와서 그럼 봐봐라. 어차피 이거는 그 내용이 이렇게 되자 그럼 이제 뭐냐면 인슐린이 잘 안 나와. 그런데 마트 인슐린 수용체의 경우 민감도가 증가해요. 이형 당뇨는 왜 생기냐면 얘는 수용체가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여튼 결핍이 되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문제가 생긴 거지. 근데 그 문제점은 정말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얘가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작용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럼 이건 뭐냐면 굉장히 둔감해진다는 뜻이에요.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차이는 결국 치료법의 차이로 나타나서 일형당뇨의 경우에 치료를 할 때 인슐린 정맥 주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인슐린 정맥 주사가 답이죠. 그런데 얘네들은 인슐린 정맥 주사만으로는 잘 안 됩니다. 이걸로는 안 되고, 안 된다기보다는 별 효과가 없고,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식이요. 그렇죠. 이거는 먹는 걸 조절하거나 식단을 조절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 메커니즘을 그대로 다른 데다 적용해서 요걸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작년에 이제 그 코로나 진단 키트에 관한 문제가 나왔던 것과 같은 맥락은 아닌데 비만의 원인. 비만의 원인이 뭘까요?
유전 아니고? 그거 말고 이제 이 호르몬과 관련된 메커니즘으로다가 렙틴과 그렐린을 한다. 처음 들어보죠? 이거는 교과서에 넣고 그 예전 논술에 나왔었던 얘기다. 근데 논술에서 이 실제 용어를 언급하진 않았고,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지금 이 개념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것과 관련해서만 문제를 내긴 했는데,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 내분비계 교란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사증후군에 다 포함시키는데, 대사증후군 차원에서 문제를 낼 수도 있으니, 렙틴은 어디서 분비되냐면 지방세포에서 분비돼. 이건 그냥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데, 얘가 뭘 하는 호르몬이냐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럼 그렐린은 어디서 분비되냐면 위에서 분비되는데, 얘는 식욕을 촉진하는 거예요. 벌써 느낌이 그렇잖아. 그렐린 더 먹어, 그 느낌이잖아. 더 먹으라고. 근데 얘는 그만 먹어, 렙틴 그만 먹어. 자, 어떤 경우에 비만이 생길지 이 두 호르몬을 가지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메커니즘과 관련돼 있어요.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 이런 우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열관계 파악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가 뭐냐면 암 억제 유전자와 암 유발 유전자, 간단히 말해서 둘 중에 누가 우성 유전자이겠느냐, 이 두 가지 비교하고 얘 비교하는 거야. 이런 과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고력을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지요. 호르몬 항상성은 분명히 저런 류의 문제를 내기 시작할 겁니다. 네. 올해 수능에 어떤 패턴 변화가 있을 걸로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정권이 바뀌었거든. 뭔가 보여주려고 할 거야. 작년에도 물론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는 확실히 뭔가를 나타내겠죠. 아무튼 어떤 경우에 비만이 되느냐, 렙틴의 이 식욕 억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지. 그렇잖아? 식욕 억제가 잘 안 되는 상황은 뭐랑 같은 거냐면, 당뇨병의 이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순기능이 굉장히 많은 인슐린의 기능이, 즉 얘가 잘 안 나오거나 또는 작용을 잘 못하거나 둘 다 비만으로 이어지고, 그렐린은 어떤 경우에 비만을 촉진하게 하냐면 과다분비의 경우 비만을 촉진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분명히 얘랑은 메커니즘이 다른 게 누구냐면 얘가 달라. 인슐린이 과다분비되는 경우는 없어. 아니, 어떤 질병이 인슐린 과다라는 게 있어? 인슐린 과다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렐린 과다는 있어. 근데 이게 그렐린이 왜 과다하게 분비되는가 할 때, 식욕, 봐봐, 이게 식욕이잖아. 욕구야. 먹겠다는 의지인데, 욕심인데, 이거는 어떤 이제 정신적 영역과 연결돼 있어요. 식욕을 촉진하는 것이 그렐린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먹겠다고 하는 순간 그렐린이 더 나온다는 거죠. 그 촉진이 있어요. 이거는 약간 양성 피드백적 개념이고, 얘가 음성 피드백적 개념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죠. 자, 일로 와서 이거는 좀 딴 얘기인데, 암 억제 유전자, 암 유발 유전자 중에 누가 우성 유전자일까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지? 어려운 얘기인가요? 암 억제 유전자는 정상적인 두 유전자, 즉 만약에 이렇게 삼동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 A와 A가 있었는데, 이 유전자 하나가 잘못됐다, 즉 이게 돌연변이라고 표현하면, 이 정상적인 암 억제 유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암 억제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긴 것을 A-로 표현했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표현형을 알면 돼요. 그럼 얘는 정상적 표현이 나타나요. 억제 유전자가 하나라도 정상이면 당연히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암 억제 유전자는
이것이 있으면은 정상이기 때문에 우성으로 작용하는 억제 유전자는 그렇지 않은 유전자에 비해서 요거는 이제 조심할 것이 A-A-만 이것만 소위 발병이고 A-A-가 정상이라는 전제는 당연히 이제 두겠죠. 그렇게 되면 A가 A-에 대해서 우성이 되니까 정상적인 암 억제 유전자가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서 우성이 나오는 거고, 암 유발 유전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반대로 이제 B-B'라고 만약에 했을 때 B-B'가 됐을 때 이게 정상적인 유전자, 그냥 정상적인 유전자고, 자 여기서 이제 특징이 다른 게 얘는 그냥 일반 유전자였는데 이걸로 바뀐 거야. 암 유발 유전자로. 왜냐면 이건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겠어. 사람이 태어날 때 건강한 사람이 암 유발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거든. 이거는 잘못된 유전자야. 이 자체가 소위 잘못된 유전자라는 거야. 그에 비하면 암 억제 유전자는 이것 자체가 정상적 유전자야. 따라서 암 유발 유전자라는 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암에 걸려요. 그러니까 발병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에 비해서 우성이기 때문에 얘는 우성으로 작용하는 유전자가 됩니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B-C가 B에 대해서 우성이 돼버리는, 하나만 잘못돼도 발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할 때 그러면 얘는 우성이 돼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직접 관련 없는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혈당에 관한 판단 말고 그 음성 피드백적인 문제는 7번에 수능에 나온 적이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7번 문제는 티록신의 분비 조절에 관한 음성 피드백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그 해 이듬해 21년이나 22년도에 음성 피드백 문제가 사설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등장했었다. 뭐 알다시피 한번 수능에 뭐가 나오고 나면 그 아류들, 그걸 베끼는 문제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올해의 어떤 경향을 딱 보면 작년 문제들, 판박이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국평과 수능, 작년 국평 수능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음미하면서 준비해 놓으면 모의고사 풀 때 좀 부담이 적어질 수도 있죠. 뭐 시험 잘 보고 나면은 좀 기분 좋아지잖아. 50을 계속 찍는 것도 참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한번 해볼 만도 하지. 선생님, 그 암 억제가 억제도 우성이고 유발도 우성이거든. 아니 그거는 이 암 억제 유전자의 경우에 만약에 이제 정상적인 이 암 억제 유전자라는 정상적 유전자가 있었고 그 대립 유전자도 정상이었던 동형적 합성의 사람이 당연히 암이 나타나지 않는 정상적인 건강한 상태였는데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A-A-가 되었을 때 그럼 얘는 지금 뭐냐라고 하면 A-는 암 억제 유전자가 잘못된 거거든. 그런데 이 억제 유전자가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그러면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얘가 기능을 갖지 않는, 무슨 기능을 갖지 않는 유전자냐면 억제 기능을 갖지 않는 유전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정상적인 억제 유전자고 그렇지 못한 유전자가 있었을 때 이들의 표현형이 어떻게 되느냐면 겉으로 정상이 돼서, 즉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은, 근데 이 판단은 그럼 일반적으로 암 억제 유전자가 우성으로 작용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거는 좀 이제 판단이 애매할 수는 있죠. 더 잘못돼 버리면 그러면 이때서야 이제 병이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우열관계 파악을 이걸로다가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맞겠느냐? A가 A-에서 우성이다. 그러면 이거는 그럼 뭐냐? 발병 유전자야.
왜냐면 이게 병을 일으키는 거였잖아. 그럼 이건 정상적 유전자잖아. 그러면 여기서의 판단은 정상이 질병에 대해서 무성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굳이 말하자면. 근데 뉘앙스가 분명히 다른 것이 있죠. 아까 거랑은. 바람 유전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우열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실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 억제 유전자가 이제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근데 변이가 일어난 유전자들에 대하여 우열관계를 파악하는 거야. 원칙은 그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멘델식 사고방식에 입각해가지고 이렇게 구별된 유전자가 그 멘델은 이게 둥근 것과 두름진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형질이 둘로 나뉘는 것은 이렇게 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저거는 일부만 좀 본 거고,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것들이 더 많고, 실제로 둥근 것 주름진 것도 다인자의 유전에 가깝죠. 근데 이거는 지금 성립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할 때, 나중에 이제 의대 가면 알겠는데,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암이 생겨요. 그리고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정상일 수도 있고요. 이런 유전자를 가져도 정상도 있고 암도 있는데, 정상일 확률이 높아요. 정상일 확률이 높고 암일 확률이 조금 높아져요. 그러니까 무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다인자예요. 근데 이걸 자꾸 여기다 껴 맞추느냐?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여기 우열에다가 껴 맞추느냐? 이 이분법적인 발상이, 이 우열이 아직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지배적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서 이걸 못 버리니까 계속 거기다 껴맞추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전히 무지개는 7개 색깔이잖아 라고 얘기하면 똑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잖아. 모두 검은색 아니면 흰색이지, 중간색이 있어, 이런 정도. 세상의 색깔은 3개야? 세상의 색깔은 많은데, 다인자 유전은 지금 배우고는 있는데 이제 그걸 정확히 배우는 건 아니고요. 멘델 유전을 못 버려서 어쩔 수 없이 그거라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멘델을 완전히 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것도 못 버리고 있다. 우리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흥선대원군이 아직도 많이 있죠. 아무튼 혈당에 관련된 문제는 출제 빈도 100%에 육박하고 있다는 거. 그거 판단할 때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혈당이 높아짐에 따라 같이 나오는 건 인슐린인데, 이게 거의 밥을 먹으려고 할 때 인슐린은 이미 분비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미리 스탠바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9번 문제 같은 경우 4월 학평 문제에서 혈당량과 기억의 농도 모양이 거의 유사하다면 동그라미 기억은 그것은 바로 인슐린이 돼야 하겠습니다. 무조건이에요. 호르몬 Y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20년 요 4월 문제는 이 정도만, 늘 인슐린에 기능하면 그냥 마치 포도당이 글리코젠 합성되게 하는 것이 그게 다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그러니까 인슐린의 기능이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포 속으로 포도당을 집어넣는 기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혈액 속에 돌아다니지 않게 하는 것이 방법이야. 이 저장은 그 다음 일이지. 그걸 막 촉진하는 것만이 다인 줄 알고 있는데, 인슐린의 본래적 기능은 모든 세포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랑 같아요. 빨리 포도당을 흡수시키지 않으면 포도당이 나간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복되는 패턴들이 8번부터 혈당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죠. 19번을 지나 19번까지가 바로 혈당 문제입니다. 그리고 평가원에서 당뇨병 관련 문제들이 2021학년도에는 연거푸 수능까지 다 나왔었고, 그리고 그 정도. 여전히 막 재작년 수능 같은 경우도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나오니 안 나오니 이런 거 물어보고,
거기서 등장한 게 뭐냐면 17번의 문제에서 등장했죠. 어떤 개념이? 야, 인슐린이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해 안 해? 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 또한 교과서의 반영이 너무 늦다 보니까 나온 건데, 오로지 이것만 주장창 얘기하는 그 구닥다리 교과서가 이제사 그 22년도 정도가 됐을 때 2학년도 수능 정도 됐을 때야 포도당의 세포의 흡수를 촉진한다, 이거를 개념을 내기 시작한 거죠. 여태껏 몰랐다기보다는 반영이 너무 늦었던 거야. 이게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사실 되게 문제긴 해. 수능을 빨리 없애야 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니 일단 여러분 대학 가서 네네 다음으로 이제 가야죠. 글루카곤은 세포에서 포도당이 빠져나간 거예요. 글루카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은 그거는 근데 딱 생각할 수 있어. 글루카곤이 어떻게 그 포도당을 이제 많아지게 할까? 방법이 거의 한 가지밖에 없죠.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글루카곤은 표적기관이 어디뿐이냐? 어디뿐이겠습니까? 이게 저장되어 있는 위치인 간이나 근육만 작용하는 거야. 주로 여기 저장되어 있거든. 얘네들이. 세포로 포도당을 쓰는 거예요. 혈액에 이렇게 포도당이 있잖아. 포도당의 비율은 0.1% 정도인데 이게 일로 조직액으로 빠져나간다고. 빠져나가면 세포들이 그거를 빨리빨리 흡수하도록 이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보는 족족 빨아들인다고. 그러면 얘가 줄어들지. 그 기능을 하는 건데 여기 들어간 포도당을 그러면 세포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일단은 들어오면 세포 호흡으로 써버려야 돼. 아니면 이 세포들이 저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뭐 어쨌든 함유하는 개념으로서는 잠깐 갖고 있을 수는 있는데 보통은 포도당이 들어오게 되면 이 안에서 세포 과정이 촉진이 돼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체온 조절로 넘어가면 되겠고요. 네네. 여기 문제 패턴이 크게